지난주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즉 2차 대전에 주요한 전범들로 처벌된 일본의 이 전범들과 전몰 이 군인들을 위패를 갖다 놔둔 일본의 대표적인 신사입니다. 일본 사람한테는 좀 비교하기 웃기지만은 한국의 현충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항상 8월 15일 일본 패전일이 되면 아베가 또 일본의 자민당의 다수 국회의원이나 내각의 관료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한국이나 중국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마라. 그렇다면 당신들이 과거에 2차 대전 때 이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정치 쟁점이 되어오는 곳이죠. 이곳 화장실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그 다음에 연기가 났는데 뭐 크게 다친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뭐 피해를 본 사람은 없는데 좌우간 거기에 가보니까 사제 폭탄 같은 것이 있었고 뭐 건전지라든지 타이머 이런 것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이 수사 결과 이제 지금 일본 정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NCDC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예민하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교토통신이나 아사히 같은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폭파한 사람에 대해서 신분을 거의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27세의 한국 남성이다. 그리고 야스쿠니 폭발음 이틀 전에 방위를 해서 그리고 그게 폭발되고 난 다음에 당일날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현주 건조물 침입 혐의로 30일 이 남성이 머물던 도쿄 지오다구의 한 호텔 객실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에는 당일날 야스쿠니 신사 인근의 CCTV를 토대로 이 사람임을 지목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머문 호텔의 숙박 명부 정보를 토대로 그가 27세의 한국인임을 특정했다. 일본 언론이 그렇게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21일날 하네다 공항을 통해서 단기 체제로 일본에 입국했고 폭발음이 사건이 발생한 23일 오후 같은 이 비행 공항을 통해서 일본을 떠났다고 출입국 기록에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단기 체제는 이 90일간 일본에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본 언론들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이는 한국인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경시청이 한국 수사당국과 연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문은 경시청이 수사를 더 진행해 건조물 침입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폭발물 단속 법칙을 적용해서 체포영장을 받는지가 앞으로 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국에 할 건가 하는 관건이라는 겁니다. 즉 건조물에 허가 없이 건물에 침입을 했다는 것은 그거 가지고 뭐 경범죄나 정도에 해당이 될 건데 범인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을 건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터진 것이 폭발물이다. 이렇게 되면 중죄가 적용이 되겠죠. 그게 뭐 사상자가 있건 없건 떠나가지고 폭발물이다 그러면 중범죄니까 한국하고 일본 간에는 서로 간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사당국에 이 사람을 잡아서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시청은 일본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그냥 취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용의자가 특정되었는지도 밝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건조물 침입 혐의의 법적인 근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에 침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일반에 공개된 건물이라도 본래 용도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이 남성이 한국인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수상한 것은 분명히 있고 특정이 되어 있지만 폭발물 및 현장에 남은 물품과의 관련성이 명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경시청이 자료를 더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알려지기로는 그 건전지가 나왔는데 폭발물에 그 건전지가 한국의 배터리다. 한글로 쓰여진 배터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지금
부분이 앞으로 한일 간에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요,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민족적인 의식이 투철해서 비분 관계에서 한번 가서 터져야 되겠다라고 한 순수한 분이거나, 안 그러면 종북 좌파적 속성을 가져가지고 지금 한일 간에 지난번에 그 아베가 이 서울에서 열린 이 뭡니까 10월 말이죠. 11월 초죠. 그 이 3자 한중일 3자 정상회담에 와서 박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해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나 이런 현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만간에 마무리 짓기로 하고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첫 회담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일 간에 일본 정부의 우경화 경향, 일본 국민들의 또 의식 변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걸 풀어가려고 해오던 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위안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한일 관계를 넘어서서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구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북핵을 폐기시키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나서서 한일이 빨리 서로 간에 풀 거 풀고 사갈 거 사과하고 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한국의 20대 종북 좌파 세력이 한일 간의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정치인들의 인식이 잘못된 거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그 야스쿠니 신사에 위패가 있는 그 사람들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다 제국주의였고 잘 사는 나라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제국주의 행계 우리만 했냐? 미국도 안 했고 독일도 안 했, 프랑스나 영국은 안 했냐? 다 했는데 전쟁에 졌다고 뭐 우리 보고 그랬냐? 일본 사람들은 인식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반성은 지금 엄두도 못 낼 상황입니다. 그런 데 가서 폭발물을 터졌다. 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은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자기들로서는 심각한 정치 쟁점이 될 수 있고, 일본의 거구 세력 그리고 자민당 내의 거구 의원들, 정치인들에게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조만간에 일본이 인도를 요구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한국 경찰이 이걸 터준 사람을 잡아서 넘겨주면 아마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애국적 인사를 넘겨줬다라고 이제 그렇게 몰아갈 겁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 야스쿠니 신사를 폭파하려고 한 애국 인사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겨줬다. 한마디로 친일 정부 아니냐. 그러면서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력까지 끌고 내려오면서 또 난리를 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 사관학교와 관련되는 경력 때문에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좌파들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일본에 대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종북 좌파들이 지난번에 그 리프트 대사 목을 건 그 사람이 일본 대사한테 백도를 던지는 사진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적은 일을 저질렀지만 그 일이 상징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와 지금 예민한 현안에서 폭발적인 휘발력이 있는 문제에서 일본은 어쨌든 한국에다가 이 사람을 폭발물을 터뜨렸으니까 그것이 다친 사람이 있든 없든 폭발물이니까 범죄인을 인도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수사를 해서 잡아서 그 사람을 넘겨주게 되면 아마 한국에서 이 경찰이나 정권은 굉장히 또 비판을 받고 온갖 정치 공세를 펼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애국적 세력이 이 일을 했다면 저는 그분께서 용기 있게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윤봉길이나 안중근이 안중근 선생이 거사를 하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숭고하고 아주 용기가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한일 간의 관계를 갖다가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했다라고 애국적인 관점에서 했다면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경찰에 자진 출두하시고 자수를 하세요. 그러면서 일본에 내가 그냥 건너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본인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폭발해서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실질적으로 폭발물은 내게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특정해 놓은 그 호텔에 머물던 20대 남성은 지금 경찰에 출두해서 본인이 이런 의도로 했다 안 했다를 분명히 밝히고 일본에 넘어가서 자진해서 그것을 밝히는 게 낫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끝내 나오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면 경찰은 이 대공용의점을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저질렀을 때 나타날 결과를 20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이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이 일에 관련해서 민족이고 애국이고 이런 걸 적용시킬 필요가 없고요.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하나밖에 모르는 그냥 애국심으로 나름대로 애국심으로 충만한 철부지거나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이 종북 세력이 한일 간의 관계를 바로 뒤틀어 버리려고 의도적으로 배경이 있어서 저지른 일 두 개 중에 한 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범죄인 인도 유협청이 벌써 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라거나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어물쩍하게 여론의 눈치를 보고 이러다가는요, 정말로 나라 꼴이 우습게 됩니다. 이 일은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만약에 애국심으로 그랬다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태극기 펼치고요, 이런 어떤 전범들을 갖다가 숭상하는 일본 사람들 반성하라고 시위하고 그러다가 잡혀가는 게 자기를 공개하고 그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어차피 무슨 총으로 저격하고 뭘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치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뭐 폭발물을 터뜨리고 거기에 타이머가 작동이 되도록 만들었다면 이를 더욱더 심각하게 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공용의점을 가지고 신속하게 경찰이 체포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